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한 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자리해 주시고요. 부장님들께서는 혹시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있을 때 손 들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경쟁률은 입시라서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최근에 한 2, 3년 거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올해도 어떻게 될 거라고 그렇게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특성화가 지원자가 줄고 있는 건 사실 인구가 줄었으니까 사실 간호과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40%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적인데 중간 이내로 들어가야 됐었지만 요새는 지금 작년에 사실 미달이었었어요. 그렇지만 미달이어도 저희가 이제 면접 보면서 이제 간호과는 어떤 게 있냐면요.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정신과 그게 문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정도 그런 거 하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실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실성 이런 걸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적보다 저희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인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해주신 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아이들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부터 저희 졸업생 중에 이제 교생 실습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학생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었어요. 들어올 때도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돈을 벌어서 간호대학을 가서 간호대학에서 3년제 나서 간호사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4년제 따느라고 이번에 또 들어갔더니 성적이 좋아서 교생실습까지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간호사, 교사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코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쟁률 자체는 특별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세지 않을 거고 운 좋으면 올해도 미달이 될 수도 있는 걸 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거나 진료를 받았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요, 그거를 사실 개인정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갖고 와라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입학에다가 나중에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고 나서 그거를 자격증을 발부받을 때 그때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확인을 하는 거라서 저희도 입학 때 넣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는 인성을 성실성 그걸 제일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적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커트라인이 몇 프로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성적을. 내신 등급을 나눈다거나 그럴 때 과별로 하나요? 아니면 전교생을? 네, 안 그래도 카톡으로 질문을 했어서 어떤 전공 교과는 아무래도 그 과 안에서 성적을 나눌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10개 반 이럴 때보다는 좀 불리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같이 하는 교과도 있고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비용 지불해야 되는 비용 같은 게 어느 정도? 무슨 과세요? 어느 과든지? 네. 우선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방과후 학교가 아마 수업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보통 한기 방과후의 기존의 아이들이 수강료가 한 3, 4만 원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용 같은 경우는 방과후를 4번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1년에 들어가는 방과후 총 비용은 수강료만 따졌을 때는 한 12만 원? 근데 지금 자격증을 딸 때 저희가 헤어 보통 학원에서 3개월 끊으면 500만 원 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될 것 같고요. 간호과 같은 경우도 간호조무사 방과후 수강만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실습복이라든지 이런 걸 간호과에서는 대부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과 같은 경우는 워낙 부자재가 많이 들어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비축되어 있는 재료를 다 쓰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시험을 응시하러 갈 때는 피부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따는 순간 1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놨고요. 다른 메이크업이라든지 네일아트는 개인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 구매를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단체로 이제 현금 결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애들이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 업체를 다 해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3-40만 원 정도 키트 하나에. 근데 보통 학원을 구매하시면 거의 120에서 15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학교에 다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시고요. 그 새 거를 사지 않아도 중고 나라에서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네, 구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성화만 학비가 무료였었어요. 인문계는 무료가 아니었는데 요새는 이제 최근 2-3년 전부터 인문계도 무료가 됐잖아요. 근데 특성화 같은 경우는 이제 뷰티나 간호나 실습 재료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뭐 무료라고 했으니까 뭐 거의 안 들죠, 사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네. 어떤 뜻이래요? 저희 학교가 그 학점제 운영을 하고 있는 선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한 체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 실습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라든가 교복이라든가 급식 다 무료로 지급되고 있으니까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아 그리고 저희가 거의 학년 말쯤에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방과후 수강비, 뭐 학원 수강비, 뭐 좀 더 크게 보면 진짜 운전면허 학원비까지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을 그 나라에서 아예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거의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거의 영원에 가까운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뭐 업체에서부터 뭐 외부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학생이 학교에 와서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호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기 강서구 치과의사협회, 강서구 한의사협회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에서 보건 계열의 학교는 저희가 하나고 계속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치과의사협회라든가 중심적인 곳에서도 장학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까 하다 말았는데 이제 어느 학교나 자기 학교가 좋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회를 해도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장 상이 나가죠. 그냥 학교 대회가 아니고 그 전체적인 협회장 상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컬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장님 제가 대표로 한 가지 궁금해할지도 모를 거를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 간호사가 되고 싶긴 한데 실습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다고 할 때 보건복지과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가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구별은 일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간호조무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성화의 메리트는 뭐냐면 의료법에 보장을 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특성화 3학년이라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학원생들은 졸업장이 있어야 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메리트인데 고등학교까지 학력은 간호조무사, 대학을 가면 간호사 이렇게 돼 있는데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과를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를 대학을 갔는데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중에 실습은 1000시간이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실습은 780시간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그냥 세트의 교육과정이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론 수업만 하고 실습을 안 할래 이거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예를 들면 인문계에서 학점제를 하면서 선택 과목을 하는 거랑 저는 그냥 수학이 싫으니까 수학은 안 두고 집에 갈라요. 이거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서 만약에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간호학과를 가면 돼요. 그거는 뷰티과에서 간호대학을 가도 되는데 간호과에서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인문계에서도 가니까 간호대학은. 근데 이제 수월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만약에 보건복지과를 간다면 가능은 하죠. 실습은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과는 오면 실습을 해야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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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질문이 없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간호과나 보건복지과 다 보건 계열이니까 저희 사지망까지 원서 작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실 때 간호과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지망으로 보건복지과 쓰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과정 상에서 뷰티아트과하고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는 같이 융합형 교육과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뷰티 아트과를 신청하면서 뭐 사지망, 뭐 이지망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를 쓴다든가 아니면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를 쓰면서 이지망으로 뷰티 아트과를 쓴다든가 이러한 것도 네, 원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네, 자기가 원하는 과를 선정하는데 네,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아까 그 커트라인 같은 거 성적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라는 건 사실은 저희가 점쟁이 아니면 모르는 거라 대부분 이제 이지망까지는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뷰티과니면 안 가. 아니 그런 경우 아니라면 대부분 1, 2, 3, 4지망을 선택을 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그 다음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한 보험을 들면서 1, 2지망을 해서 1, 2, 3, 4지망을 써서 전과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